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항상 2부에는 역사적 사실, 영화, 소설, 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 오늘날 한국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모티브를 따와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은 그 리칸유 이제 싱가포르 그때 자기들은 총통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뭐 총리는 총리죠. 총통 같은 총리라고 해야겠죠. 예, 총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보는 네네.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싱가포르이 영연방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네. 네. 그냥 왜냐하면 영연방은 네. 들어있다면 총리가 맞고 네. 안 들어있다면 총통이겠죠. 근데 들어있다면 총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리간유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리칸유하고 이제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싱가포르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싱가포르 뭐 여행 가보시고 다녀오신 저 분은 저 많으실 거 알겠죠. 저도 그 가보긴 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뭐 도시의 이름 자체가 원래 그 사자의 도시, 뭐 전설의 뭐 인도네시아 왕인가 뭐 거기 그 싱가포르를 갔더니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사자의 도시라는 의미가 이제 그 사자상이 유명하잖아요. 예. 머라이언인가 뭐.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기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아마 확인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가로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거는 1349년에 중국인 상인인 왕타이 아마 1349년이면 이제 원나라 시대 때인 건데 당시 이제 싱가포르의 명칭에서 테마색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을 했더니 이미 1349년 당시에도 큰 중국인 거주지가 있었다. 그래서 나름 꽤 이제 뭐 어떤 항구로서 좀 규모가 있는 어떤 읍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들, 네. 인도 사람이 보면 네. 마다가스카르, 예. 케냐, 예. 남아공까지 네. 누가 가라 한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이 다 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디도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도 사람이 또 이제 이 서쪽으로는 그걸로 갔고 아프리카에 동쪽으로는 보면 뭐 인도네시아라는 그렇습니다. 부분 그 이제 특히 싱가포르에 가면 인도 사람 많거든요. 말레이시아에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다 옆으로 이제 이 경쟁을 피해서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베트남, 네.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희 싱가포르 지나서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이까지 거의 중국 사람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뭐 물론 서쪽으로도 갔지만 동쪽으로 가서 또 인도네시아까지 가고 또 중국 사람은 남쪽을 향해서 오다가 또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가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동남아 전체에 그러니까 화교가 굉장히 많고 힘도 세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또 인도 사람도 나름 또 그러니까 한 세력을 또 형성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자기들도 몰랐는데 스스로 그냥 다 내려가 갖고 가니까 중국의 이 역사에 이제 상인이 기록을 했으니까 남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보니 여기 중국 거리가 있는 이제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10년대에 이제 영국 이제 당시 뭐 해양을 제패하고 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인 래플스라는 양반이 1819년에 이제 그 말레이 이제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군주로부터 이제 싱가포르라는 이제 땅을 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시민지 싱가포르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자 동상 옆에 아마 레펄스 동상도 있고 호텔 이름도 레펄스 호텔이 있고 뭐 그 싱가포르에 가면 이 레펄스가 그냥 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싱가포르는 독립국가를 뭐 어떤 만든 사람은 이광유 수상이지만 이제 그 싱가포르의 현재의 어떤 싱가포르의 기틀을 닦은 사람은 이제 이 동인도에서 레플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차피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싱가포르라는 땅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건너편에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섬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좁은 해협에 아주 그 말라카 말라카 해협에 여기를 이제
해적들이 난무하고 예, 그래서 해적들이만. 예전부터 아주 그 해협 일대가 워낙 그 수로의 중심지였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안 거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 희망봉을 거쳐서 돌듯이. 쭉 와가 네. 다시 이제 쭉 저쪽으로 예. 이 동쪽으로 가려면 이걸 안 거치면 예. 인도네시아 밑에까지 다 그렇습니다. 거쳐서 가야 되니까 예. 한참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레카 해협으로 해갖고 싱가포르 앞에서 이제 남진아해 네. 그 이제 남중국해로 해가지고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역 통로가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갔고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이 이제 무역 통로인데 그렇게 보면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으로 지나가야 되는 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제 보면 해적들이 항상 우글우글 해가 우글우글 중간에 하고. 틀으면 그래서 그게 보면 그 뭡니까 그 저 해적 캐리비안 해적. 그게 보면 저 싱가포르 출신의 예, 그 주윤발이가 예, 예. 거기 넣어 예, 해적으로 싱가포르 넣어주잖아요. 해적단 대표로 예, 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쪽 말라카 해협에는 싱가포르, 이제 중국 해협, 이제 중국 쪽에는 홍콩, 이제 영국이 이 두 개의 이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양 제국을 건설했는데 결국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그 일본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칸유도 이제 그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양 뭐 영국의 이제 영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일본 같은 나라의 점령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니 영국에 대한 어떤 환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결국 1957년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에 이제 뒤에 놓을 이야기를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럼 이칸유가 이제 이 대학을 영국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캠브리지 나와요. 네. 그래서 위칸유는 이제 1810년대에 이제 이주했던 중국인의 후손제 그래서 이제 위칸유가 3대인가 4대가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리칭쿤이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그 석유에서 쇠를 더치셀이라고 예.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석유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그렇습니다. 식민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당시에 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기름이 제일 인도네시아 많이 나는 데는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밖에 안 났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리칸유가 거기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었다. 예, 아버지가 이제 그 직원으로 그랬고 이제 그 직원 회사를 나오고서는 이제 시계 보석상을 했던 사람이고 돈 좀 만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큐아짐 네오라도 저 중국 이제 화교인데 중국인님 말레이 요리 전문가. 그래서 제가 딱 그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집안에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 사모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리칸유의 집안은 싱가포르 내에서 왜 힘이 센 화교 중에서도 또 잘해서 더 굉장히 잘 사는 이제 화교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대학이라 부르지만 당시에 리칸유가 성장했을 때는 이제 레프스 칼리지라는 이제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인데요.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캠브리지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했답니다. 근데 부인 이제 夸国추라는 사람도 이제 레프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캠브리지를 졸업했는데 그 이칸유가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레프스 칼리시에서 2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등이 누구냐면 부인이 夸国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캠브리지를 가서 이제 같이 이제 학위를 다 취직을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 그 이칸유의 부부가 모두 이제 어마어마한 수재였던 그러니까 물론 부유한 환경에 자라게 됐지만 어마어마한 수주였던 거기도 하고 이제 이칸유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 법학학위를 이제 취득하면서 거기서 당연히 우등 졸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캠브리지 유학 후 이제 유학 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독립운동에 이칸유가 뛰어들면서 1956년인가에 그 피플스 액션 파티 그래서 PAP 그래서 지금 인민행동당이라 번역되는 이 정당이 아직도 현재도 이제 싱가포르의 의회를 뭐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이제 그 이칸유가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캠브리지 대학이 또 당시에는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빨갱이 소굴이었죠. 예, 빨갱이 소굴이어서 이제 심지어 뭐 캠브리지 세븐인가 그래서 영국 정보부 등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소련 스파이들, 예, 소련 스파이에서 뭐 망령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사회주의 성향이 그러니까 이칸유가 캠브리지를 유학하면서 특히 사회주의 성향을 이제 갖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이칸유는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오주의자들이 이제 그 모택동주의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마오주의자들이 준동하게 되는데 뭐 이에 대해서 이제 탄압과 뭐 구금을 하게 되지만 뭐 비교적 덜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뭐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마오식의 어떤 그 공산주의 혁명 자체는 반대했던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57년에 이제 결국 이제 말레이시아 말씀드린 연방이 독립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싱가포르가 축출당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 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국력의 어떤 차이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독립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특히 이콴유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 개인적으로 그 출중한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레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싱가포르나 리콴유하고 같이 우리가 가다가는 우리가 그 리콴유나 싱가포르의 지배를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이제 그 싱가포르를 그냥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해 버리는 이제 1965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자 되는. 여기서 이제 그 말레이 연방 우리 어릴 때 말레이시아하고 축구 라이벌이었어요. 네네네. 한국이요. 네. 아시아에서 네. 버마하고 하다가 버마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네네. 이제 나중에 말레이시아하고 네. 그래서 3대 0으로 지다가 자본거이가 뭐 4골 넣어가 4대 3으로 이긴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보면 이 신문에 나라 이름을 표시할 때 말레이시아를 네. 마련이라 했거든요. 말년. 그러면 왜 말레이시아는가 뭐 음차로 마라고 쓰면 되는데 여는 왜 써? 이 연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독립할 때 말레이시아라는 부분이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 뭐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다 뒤섞이가 사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정체성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연방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본토 반도 말레이 반도 이 인원보다 이 면적보다 네. 저 보르네오 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북부 남부는 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고 북부는 일부가 보르나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영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타키나발루. 여기의 영토가 더 커요. 네. 코타키나발루가 거기 있죠. 거기가 놀러 많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연합회가 그냥 족장들로 이루어져가 있던 데가 한꺼번에 합쳐가 말레이 연방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만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제3세계가 좀 뭐 특히 아프리카가 굉장히 극심한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말레이나 인도네시아에 이제 어떤 봉건 왕조 세력이 존재를 했지만 예. 그것들은 이제 일부 어떤 이제 뭐 토호국 수준의 그런 거에서 연방 그러니까 뭐 연합한국이라는 그런 봉건제였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서로 격하게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말자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보르네오 섬도 반 잘라서 잘랐죠. 그러니까 서로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영국 영역은 말레이시아로 갔고 말레이시아로 이제 가고 그 밑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영역은 네덜란드가 식민지는 예, 예. 인도네시아로 예, 가버리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됐던 상황이어서 근데 그런 이제 그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비극적인 내전까지 벌어졌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뭐 일콴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 자체가 뭐 싱가포르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 이걸 같이 가면 싱가포르나 일콴유에서 이제 완전히 지배를 당하겠다는 그런 좀 소극적인 이유 때문에 축출해서 뭐 내전 약간 물론 이제 영토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평온하게 서로 이제 지냈고 또 싱가포르 다녀보시면 설명드리셨겠지만 뭐 싱가포르란 그 도시가 이게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물이라던가 기본적인 농산물 이런 건 전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비교적 좀 평화롭게 상황이 됐고 또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영국 식민지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영국과의 관계가 밀접했는데요. 1957년 말레이시아 전체가 독립한 이후에도 이제 영국이 이제 어떤 세계의 어떤 해군 바다에 대한 제휴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이제 해군 기지를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가 워낙 영국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예, 1971년에 영국군이 이제 완전히 철수하게 됐기 때문에 또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 문제도 그래서 뭐 자그마한 도시 국가이지만 나름 그 국방력에도 굉장히 그 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이간유에 대한 사상적 체계를 가만히 보면 영국이 케임브리지 갔을 때는 사회주의적인 속성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이 점령했을 때 그때 이제 싱가포르 영국군 사령관이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데 영국이 저쪽 유럽 전선 때문에 지원해줄 역량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진주만 기습 이후에 싱가포르를 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부대들이 이제 무기도 제대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몇만 명씩 다 항복했잖아요. 여기서도 한 3, 4만 명이 항복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네네. 완전히 일본군이 그 뒤로 말레이 반도로에서 위에서 바다로 몰아가 네. 고립을 시켰죠. 네네. 그래서 싱가포르 가면 지금 영국인 당시 뭐 일본한테 항복할 때 그 장소나 유적 등이 관광지처럼 돼 가지고 있고 네. 항복 장면까지도 뭐 있고 뭐 네, 이럴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한 게 그 일본이 그 점령을 해 있을 때 좀 그래도 배워 가지고 영어도 되고 하니까 그 아마 싱가포르 사람 중에 캠브리지까지 가서 그렇죠. 유학 가서 영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보도부에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 그 군 홍보팀에 사령부의 홍보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아마 이 사람이 또 일본의 그 이 군부가 주도하는 뭐 사회 개조적 그런 영향을 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독립해 가지고는 또 이 마오주의자들이 설치고 하니까 솔직히 뭐 싱가포르 주면 뺏어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좀 뻗했죠. 네. 이제 친서방 정책을 하면서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반공적인 입장도 표시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좁은 땅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딱 이 그 부분에 질서를 갖다가 회복하는 부분에는 이제 유교적 네. 사민주의를 좀 도입한 거 아니냐. 네, 유교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시장 자본주의에 충실하면서도 이제 그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 정책을 폈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건 유교적 자본주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태형 같은 거 이제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태형, 크게 그런 거. 그 이제 그 때려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근대 형법에서는 다 사라진 처벌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교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유교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아직도 잘 시행은 안 하는데 한 20년 전쯤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 미국 그 청년 하나가 좀 맞아갖고 예, 난리가 났죠. 예, 미국에서 그렇지 하지 마라 했는데. 했는데도 이제 시행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이제 그 이제 97년 IMF 사태 이후에 그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대처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김대중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어떤 시장 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얘기한 반면 이제 싱가포르 위칸유 같은 경우는 아시아적 가치 이제 그런 게 이제 유교적인 어떤 네. 사민주의 이런 식의 어떤 성향들을 이제 드러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61년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관유가 57년에 이제 나와갖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혁명할 때쯤 이 작은 도시국가 여기에서 이관유가 세 가지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의 속성으로는 이 세 가지를 안 고치면 이거는 그 중국 사람의 이 속성은 못 고친다. 그 세 가지가 이제 하나는 지저분하다. 네.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자기가 빗자루 들고 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그게고 그래서 청소하기 운동, 뭐 모욕하기 운동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중국 사람은 이 도박. 요즘은 이제 가면 뭐 거기에 마리나리 카지노도 좋죠. 있고 예. 막 그 온갖 그런 게 들었었지만은 그 또 싱가포르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네, 네. 예, 못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도박이라는 부분을 절대 못 하게. 중국 사람들이 마작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마약. 마약.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언급해서 그거 하면 사형시킨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 세게 나갔죠. 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 들어서고 난 뒤에 깡패들을 갖다가 나는 깡패입니다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내리고 조두돌림 시키고 깡패들 사형시키고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싱가포르 영향을 받았고 당시 앞서서 가던 나라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네네. 경제개발 계획이나 이런 싱가포르이 주로 보면 이 엘리트 관료에 의한 개발 계획, 발전 촉진 정책 이런 걸 굉장히 잘 입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싱가포르의 이관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박정희 이광요 간에는 둘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관유 저 총리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까지 갔잖아요. 네네. 예.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79년도에 이제 방한을 해서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갑재 선생이 이제 쓴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좀 다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절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가 화교이긴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말레이, 그다음에 인도 사람까지, 일부는 뭐 태국 사람까지 태국 있다고. 사람까지 좀 있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공용어를 다 모든 말을 다 공용어로 좀 쓰고 있고. 중국 사람 비율이만 60%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래서 다인종 국가의 다종교, 당연히 또 종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인 같은 경우는 회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인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까지 믿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다민족. 또 영국은 또 말입니다. 이거 기독교 성공에도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다민족, 다인종, 다종교 사회 공동체가 이제 좀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통제를 추진하게 돼서 뭐 사실상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인민행동당이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뭐 과반수를 놓친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상 일당 독재, 1인 독재.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고 이제 현재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리센융 같은 경우도 이제 이관유 총리의 이제 장자인데 뭐 이 양반도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러시아어까지 공부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수재라고 하니. 그러니까 자기 측근한테 잠깐 물려줬다가 네. 아들이 좀 이제 커갖고 네. 경험이 생기니까 네. 아들한테로 다시 또 턴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칸유 총리와 현재 지금 전 총리와 현재 리생윤 총리가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국가 정치 자체는 사실상 세습 왕조처럼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 거고요. 하지만 대신에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이제 시작한 시기부터 저희가 뭐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국가 주택 정책 같은 이 정말 핵심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정말 과감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잘 아시다시피 뭐 여행하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물가 수준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여행 이제 혹시 이제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밥 먹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뭐 일단 기본은 서울 물가의 2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셉디다. 네. 그래서 기본 2배고 조금 나간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서울 물가의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물가니 사실. 그래서 뭐 실제 2013년도에는 일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좀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들 위해서 주도로 뭐 이제 시위가 일어났다. 라고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살인적인 물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뭐 홍콩 이상으로 들고 일어났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권위적인 정치 체제가 갖고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주택 문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오래 전부터 굉장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중산층 및 서민 생활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 등은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고,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칸유 정 총리의 그 정책과 달리 현재는 마리나 리조트로 이제 화교 도박꾼들을 뭐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중개무역 기지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 좀 맛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위기가 좀 왔어요. 네. 물가는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이 이제 중개무역도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중국이 이제 사실은 맛이 가가지고 옛날에 중공일 때 싱가포르이 중국 자본들이 전부 싱가포르로 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도망 놓은 돈 많은 사람들이 홍콩 가기는 좀 불안해.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딱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뭐 5, 60, 70년대에 엄청난 중국의 부자들이 다 뭐 베트남에 있어도 또 사회주의 혁명이 됐으니까 또 도망을 왔지. 그렇죠. 인도네시아에도 폭동이 일어나가 막 죽이고 필리핀에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중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싱가포르 가서 살아야 안 죽고 안전하겠다. 그렇죠. 그걸 딱 끌어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중국이 이제 동서평 개방되니까. 개방 이후에 하니까 싱가포르이 이제 중국에 가서 장사하자. 그렇습니다. 정만 여기 싱가포르에나 두고 만약의 경우 그 중국을 딱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맛이 슬슬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착안한 게 유럽에서 이제 당시 스위스, 룩셈부르크 뭐 이런데 가 있던 검은 돈, 이제 그게 뭐 유럽은 투명화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계속 이 뭡니까 이 외국에서 도망 나온 이 블랙마니를 거기 두기가 좀 어려워서요. 전부 싱가포르 와라. 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이 이 블랙마니 네, 그렇습니다. 소굴이지 네, 않습니까? 네. 자, 이 싱가포르이 얼마 옛날에 우리 저 유명한 이모 대통령 아들도 싱가포르에 그 저기 뭡니까 뭐 블루라이스인가 네, 그 회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쪽에 그 도망간 돈들 그 소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도박. 요즘은 싱가포르이 또 매춘도 또 좀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돈 빼돌리는, 중국이 부패하니까 공산당이 거기서 돈 빼돌리는 아지트로 대만은 못 갈 거니까 싱가포르 와라. 홍콩 갖다 놓으면 너네 중국 소속이기 그렇죠. 때문에 위험하잖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중국에서 많이 갖다 박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도박 마약까지 이제 뭐 도박 뭐 마약은 그렇지만 도박 매춘까지 갖다 넣으니까 싱가포르 이제 완전히 뭐 환락의 도시로 그래 갖고 이제 빠져나가는 돈들을 다 붙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은 스위스가 아니라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이 검은 돈에 아주 그냥 제일 심한 이 집산지다 이렇게 봐야 돼. 하여튼 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인민 행동당의 일당 독재, 사실 뭐 세습 독재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그 리콴유 가문에게 집중된 엄청난 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뭐 그래도 비교적 선량한 이웃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그런 주위에서는 평화를 이제 가져왔는데, 싱가포르도 현재 지금 미중 갈등의 어떤 균형, 그 미중 갈등에 또 그 가운데 끼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또 중국한테 어떤 척을 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본인 그 싱가포르 자체가 또 자유주의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도 균형할 수, 어떤 거리를 둘 수 없는 뭐 이런 좀 그런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싱가포르가 이제 뭐 21세기에서 계속 이제 도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그런 그 근원적인 어떤 복지 정책인 그 국가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말 추진해옴으로 해서 최소한 현재는 이제 물론 막 그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 주거 문제만큼은 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 저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유칸유 총리가 워낙 뭐 뛰어난 사람인 점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워낙 싱가포르라는 그 곳이 지정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화교 자본의 배경 등등으로 이게 워낙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뭐 인류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는 현실이고, 다만 이제 위칸유를 이렇게 봤을 때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결국 보니까 어떤 서구로부터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말 어떤 그 서민의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물론 이칸유가 서민은 아니었지만 어떤 서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경제 성장을 실현한 박정희 대통령을 합친 인물이 이제 이칸유 전 총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도시국가니까 뭐 조그만 나라니까 뭐 이칸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만약에 그러면 싱가포르에 한 정책이 도시의 국가로서의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면 뭐 서울동 대도시 이 지역에는 왜 적용되지 못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물론 또 여기 그 지자체로서의 한계가 없진 않겠지만 분명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싱가포르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분명히 시도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묘한 거는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지금 GDP를 그 2000년대 들어와서 딱 2배예요. 네. 계속 2배 수준. 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우습게 보지만 한국보다 1인당 GDP가 2배. 그렇죠. 35,000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65,000불. 그렇습니다. 65,000불이요. 그러니까 딱 2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라에서 이 주거 정책을 국가적 주거 공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도시국가가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 집을 지을 땅들이 별로 없고 거기에 이제 투기 대상이 되고 있고 희소 가치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홍콩하고 딱 정말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유력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렇게 시위가 심해지고 중국하고 척이 지면 이 투자 가치, 홍콩의 투자 가치가 어떤 시장 경제 중심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큰일이다. 홍콩이 다 망한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거 공간에서 정말 이게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구로공단 시절에 이른바 쪽방. 공순이 공돌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공순이 공돌이라고 비하를 받으셨던 분들이 지내던 쪽방 수준보다 못한 데에 지금 홍콩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홍콩의 투자 가치, 홍콩의 미래, 홍콩이 다 망한다? 아니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망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홍콩의 미래를 얘기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뭐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그러니까 보수고 어딜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정말 서민층의 극악한 고통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비전이 없이 이분들로 하여금 무슨 뭐 국가 경제가 발전되면 뭐 삼성이 커지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국가가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그 다음에 세계가 요게도 저게 싱가포르이 지금 굴러가고 있고 아들한테 물려주고도 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반정부 세력이 거의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가면 뭐 나이트 클럽도 있고 클럽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정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에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싱가포르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서포 15조 등과 관련해서 좀 교훈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